6화는 공장으로 좌천된 김낙수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는데요. 회사 내 생존기에 가장 바닥을 보여주는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낙수는 대기업에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승진해서 미끄러진 적이 없었는데요. 능력이나 운 타이밍에 상무라인까지 완벽했죠. 그런데 그 운이 다한 것일까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김 부장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공장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는데요. 육체적인 노동 강도보다는 정신적으로 김낙수를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죠. 대기업의 부장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그인데요. 그런 그가 아산 공장에서 개밥이나 주고 똥을 치우는 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6년 차인 정대리 앞에서 개똥 치우라는 말을 듣는 자신이 비참해서 견딜 수 없었죠. 반짝였던 본사 생활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본사에서 연락 한 통 없는 상태에서 자기 존재가 한순간에 없었던 사람처럼 취급되는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김낙수는 방에서 우연히 일기장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일기장은 절망에 빠진 김낙수에게 희망을 주었죠.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서 좌천당한 선배가 본사로 복귀해 임원까지 올라간 전설 같은 선배의 기록이었는데요. 낙수는 그 순간 자신에게도 기회는 있다며 아산 공장으로 내려온 이후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김낙수는 유일한 성공 사례 주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 줄 것을 정대리에게 부탁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선배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선배는 낙수가 회사에 입사할 때 면접을 봤던 상사였는데요. 그는 낙수의 영리함과 야망을 일찍부터 알아봤었고 자신이 살아남았던 단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방법은 본사가 시키는 건 무조건 화끈하게 해버리라는 것이 그의 조언이었죠. 이 말이 낙수에게는 거의 구원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본사 연락만 기다리며 매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낙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는데요. 자신이 이제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골마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울함에 빠져있던 낙수를 찾아 하진이 몰래 방문하는데요. 우울한 김낙수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낙수 역시 외로움에 시달리던 차라 하진을 보는 순간 반가움에 얼굴이 환해졌는데요. 하지만 그 기쁨 또한 잠시였죠.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 어려웠는데요. 말 한마디를 섞어도 상처가 되고 조금만 어긋나도 서로의 자존심이 상하기 일쑤였죠. 급기야 잠도 자지 않은 채 서울로 향하는 하진입니다. 하진은 테이블 위에 굴러다니는 분양 전단지를 발견하는데요. 찢어졌다 붙인 자국이 선명한 전단지를 보고 하진 얼굴이 굳어버리죠. 남편의 본사 복귀는 물 건너갔구나라고 직감했습니다. 하진의 표정에서는 두려움이 느껴졌죠. 하진은 김낙수에게 최대한 버티라고 말하는데요. 수겸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제발 버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한지 시청자들한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죠. 하진은 자신이 공인중개사에 합격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아닌 즐겁게 축하받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말하고 싶었다며 아쉬움을 표현하죠. 낙수는 사실 하진이 자격증 준비하는 걸 반대했었는데요. 자신이 대기업 부장인데 왜 아내가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하진이 고생하는 게 싫었던 것이죠.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달라졌는데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자신 처지였는데요. 그런데 하진이 어렵다는 공인중개사에 합격하자 내면에서 불안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하진이 떠난 뒤 낙수는 악몽을 꾸게 되는데요. 꿈속에서 하진은 부동산 일로 잘 나가고 있는데 반해 자신은 백수로 빈둥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진이 돈 좀 번다고 자신에게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멋진 바에서 불륜까지 저질러 그를 분노하게 했죠. 이 모든 것은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김낙수의 한낱 꿈이었습니다. 낙수는 꿈에서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흘리는데요. 이 장면은 어찌 보면 찌질해 보이면서도 낙수의 불안한 심리가 너무나 잘 담겨 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낙수는 본사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데요. 본사가 자신에게 어떤 숙제를 줄지 알 수 없으니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전부 준비하는 것이죠. 교육용 보고서도 쓰고 공장 안전 시찰도 하면서 자료 정리까지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본사에 자신 존재감을 어필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유일한 동아줄인 백상무에게서 온 전화였죠. 저녁 식사를 하자는 연락이었는데요. 낙수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복귀 기회가 왔구나 하고 기대에 부풀었죠. 그는 백상무에게 사전에 교육용 보고서 검토를 부탁했었는데요. 자신에게 피드백을 주면 성실히 잘 이행하겠다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자신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한 번만 봐달라는 간절함의 표시였는데요. 그런데 기대와 달리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죠. 백상무는 낙수의 보고서에 대해 거침없는 혹평을 하게 되는데요. 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죠. 예상도 못한 백상무의 혹평에 낙수는 얼굴이 굳어지는데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죠. 김낙수는 흥분에 소리치는데요. 형님이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덕인 줄 아냐며 빨래까지 해가며 뒷바라지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울분을 토해내죠. 낙수는 결국 감정이 폭발해버립니다. 서운함과 배신감이 겹치며 울분을 터뜨리고 급기야 식당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죠. 결국 그는 또 하나의 대형 사고를 친 것인데요. 본사 복귀는커녕 자신의 마지막 희망마저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죠. 식당에서 나온 낙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였는데요. 하진 생각이 떠올라 더 미안하고 비참해졌습니다. 주말인데 인사팀장 최재혁이 공장에 직접 방문했는데요. 그가 찾아오는 걸 본 낙수는 올 것이 왔구나라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최재혁은 의외의 제안을 하는데요. 그룹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데 아산 공장에서 20명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김낙수가 해달라는 것이죠. 회사가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낙수를 내보내기 위해 공장으로 좌천시켰는데요. 이제는 그에게 사람들을 해고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니 정말 황당함 그 자체이죠. 이건 스스로 회사에서 나가게 만들려는 수작이나 다름없습니다. 인사팀장은 달콤한 말로 김낙수를 설득하는데요.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다시 본사로 복귀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낙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선배의 조언도 있었고 자신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존을 짓밟아야 하는 현실도 마음을 흔들었죠. 게다가 인사팀장은 희망퇴직 공고도 올라올 거라며 낙수를 벼랑 끝까지 몰아넣었는데요. 공장 직원들은 낙수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폭발한 낙수는 안전체조 똑바로 하라고 소리칩니다. 예전엔 결코 하지 않았던 단호한 말투였죠. 그리고 낙수는 예상도 못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김낙수는 명퇴를 선택하고 25년 동안의 직장 생활의 결과물인 퇴직금 5억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 삶을 설계하면 된다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쪽은 텅 빈 듯한 불안이 짙게 깔려 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버렸는데요. 논팽이가 임대업으로 월에 2천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분양업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분양업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퇴직금에 더해 대출까지 받으며 상가 계약을 해버리죠.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인데요. 대기업에서 일만 하던 그가 현실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죠. 이 일로 인해 김낙수는 직장도 잃고 공황장애까지 얻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